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포크네 셰프 넷플릭스 비영어 부문 1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매력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포크네 셰프는 모처럼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순위 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면 무조건 1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바뀐 순위 집계 방식 때문에 K-드라마가 일본 애니가 장악하고 있는 일본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기 어렵지만 1위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일단 일본 일간 스포츠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화제인 한국 드라마 포크네 셰프가 비영어 TV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에서 17일 공개된 랭킹에 따르면 글로벌 탑 TV쇼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공개 첫 주부터 탑10에 랭크돼 2주 연속 2위에 이어 4주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적인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관객 평점 지수 98%로 9월 기준 넷플릭스에서 공개 중인 TV쇼 중 관객 평점 지수 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드라마는 타임슬리키 셰프와 미시카 포크네 만남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드라마 속 등장하는 한국 전통 요리 등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 스타뉴스는 18일 포크네 셰프의 글로벌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잘 짜여진 스토리의 힘, 다양한 장르가 조화를 이룬다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타임슬립이라는 환타지의 포크네 셰프의 로맨스, 배우들의 케미스트리부터 시작된 코믹함, 그리고 한국 전통 재료를 활용한 퓨전 요리까지 더해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매력을 선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한류는 2002년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이래로 2025년까지 23년 동안 단 한 번도 한류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한류는 K-팝, K-드라마, K-푸드까지 한류의 모든 영역이 일본의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한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류 초기까지만 해도 일본의 언론은 한류 국제세를 내세우며 애써 한류를 축소하기 급급했지만 이제는 한류가 일본은 물론 북미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자 한류의 일본 열풍은 부인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류의 유행에 1차 한류, 2차 한류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류가 지속적으로 유행하지 않은 것처럼 정신승리를 하면서 이제는 5차 한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한류 기사가 올라왔고 위에서 말했듯 23년 동안 한류가 일본을 지배했지만 일본 내도익들은 23년 동안 한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 이른바 MZ세대의 사이에서 한류가 생활의 일부로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도쿄 시부야와 하라주쿠 등 번화가에서는 한국 패션과 K-푸드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고 한국 브랜드가 일본의 트렌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성은 시부야에서 한국 패션 브랜드 마틴킴의 티셔츠와 가방을 입고 있었습니다. 립밤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 힌스, 한국제라고 듣는 것만으로 좋다고 느낍니다. 가까운 미래 한국 패션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 남자는 그녀가 NCT 팬들과 함께 한국 콘텐츠를 보게 됐습니다. 생일에 마틴킴의 가방을 선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부에서 만난 일본 패션업계 관계자는 만두라고 하면 비비고 매운 라면이라면 신라면, 소주라고 하면 참이슬이라며 한국의 식문화를 동경의 대상이라고 지적합니다. 한때 드라마 중심이었던 한류는 이제 컨텐츠, 음식, 패션, 뷰티로 퍼지고 있습니다. 농심 신라면이 불을 붙인 일본의 매운 라면 시장에는 일본 식품까지 추정하며 신상품을 만들고 CJ 제일대당의 비비고 브랜드는 일본에서 인기를 넓혀 도심에서도 점심에 떡볶이와 김밥을 즐기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지금은 거리의 식당 메뉴에도 한국 요리가 자연스럽게 늘어서게 되었습니다. 주류에서도 하이트 진로의 참이슬이, 돈키호테 등 양판점에 늘어서 젊은이들이 술집에서 하이볼보다 참이슬로 건배하는 광경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K-이니셔티브 열풍을 타 일본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지바현 기사라즈시의 비비고 만두 공장을 가동시켰습니다. 담당자는 미국에서 만두 시장 1위를 획득한 성공 모델을 일본에서도 재현한다며 세계 시장에서 K-푸드 영토를 더욱 넓혀갈 계획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30년 전에 비하면 참이슬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하이볼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소비 무브먼트는 없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플레이버 소주를 내놓아 젊은 세대에게 강한 알코올을 무자각적으로 섭취하게 하고 있을 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옛날 레몬소주라는 진로의 가루 레몬주스를 섞은 입맛 상쾌한 도수 20도가 넘는 소주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판매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 과장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까지 유행하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일본은 세계 모든 문화를 수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라면이든 참이슬이든 현실은 많은 종류가 있는 라면이나 소주 중 하나 정도의 인식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부 동경하는 사람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많이 비추고 있네요. 라멘과 인스턴트 라면의 구별은 중요하다. 일본에서 라면이라고 하면 가게에서 먹는 거. 원래 인스턴트 라면은 일상적으로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젊은 사람 중에 인스턴트 라면이라면 신라면이라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라멘과는 별개의 카테고리. 뭐 TV CF 같은 거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한국 제품이 침투해 있는 느낌이 아니네요. 노출이 안 돼서 만약에 그것만 침투했다면 광고계의 기적이지. 기본적으로 여성이지. 아들은 MZ세대이지만 한류에는 전혀 빠지지 않았다. 회사 동료의 딸이나 여동생이 한류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들린다. 내가 자주 가는 이 작가에는 한국 메뉴가 있는데 미소는 놓여 있지만 참이슬은 안 놓았어. 일본 소주가 있는데 한국 소주는 안 마시잖아. 신라면이 일본에 오기 전부터 외식 산업에서는 매운 라면은 있었고 매운 된장 라면은 있었다. 인스턴트 라면은 저렴한 가격이라 MZ세대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운맛은 미각이 아닌 자극물로 중독성이 있어 점점 마비되고 매운맛을 알 수 없게 된다. 한번 빠지면 무엇이든 무뎌지게 만들어 본래 음식이 아니게 된다. 섬세한 일식의 미각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농신 신라면이 불을 붙인 일본의 매운 라면 시장에서는 니신 식품까지 따라서 신상품을 투입. 아니요, 일본의 시장에서도 아주 매운 라면 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일정한 지지층은 있겠지만 일본인 전반이라면 그다지 인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쇠퇴했어요. 가끔 먹는 것에는 지장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의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철은 지났다고 본다. MZ세대에 대해서 말하자면 쇼트 동영상 등 SNS에 의해 한국 제품을 시도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통계는 늘지 않았던 것이 실태라고 생각한다. 즉 주위에서도 먹고 있으니까 시도는 해봤지만 매료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라면도 참이슬도 옛날에 무슨 문제 일으키지 않았나. 특히 참이슬은 한국인 지인이 일본에서 참이슬보다 일본 소주가 더 몸에 좋다면서 일본 소주를 마신 것이 인상적이었다.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신라면도 참이슬도 가끔은 한국 것을 소비하는 일은 있어도 평소 생활의 표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당연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과성과 붐을 넘어야 하니까. 취향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이 라면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은 미각이 걱정됩니다. 참이슬은 이런 합성 싸구려 술을 마시는 사람도 괜찮은지 걱정이 됩니다. 아는 술을 좋아하는 대학생에게 물었더니 제페니스 위스키가 있는데 왜 맛없는 소주를 마셔야 돼? 라고 일축했어요. 개인적으로 신라면은 너무 매워서 깊이도 없고 논해. 참이슬은 너무 달고 술에 취해 있어서 거절합니다. 힙합 열풍이 매운맛 열풍으로 우연히 신라면이 팔렸을 뿐이다. TV에도 매운 음식의 완식을 겨루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 효과가 있었을 뿐 한류에 매료된 것은 아니다. 다음은 포크네 셰프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드라마에 무엇이 재밌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유나는 귀엽고 컨피던스맨보다 재미있고 박민영도 넘어섰다고 말해주고 있다. 영상에서는 느끼지 않을 정도로 미인으로 연기도 괜찮아요. 포크네 셰프의 압력에 굴복하는 우리 일본인 시청자. 유나가 귀엽고 연기도 능숙하다. 나오는 요리가 모두 맛있을 것 같다. 마지막은 현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유나 박민영을 추월하는 기세다. 어쨌든 모든 표정이 귀엽다. 1, 2화 뭔가 미묘했지만 그 이후에는 재밌게 된다. 처음은 미묘하고 그 후 엄청나게 재밌게 되는 드라마. 유나가 너무 귀여워. 노부나가의 요리사 표절. 재미있다. 이 드라마 보고 있으면 배고프다. 음식 장면이 느낌이 좋아. 빨리 최종 이야기까지 보고 싶다. 걱정. 굉장히 재미있고 맛있어 보인다. 고추장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음식 먹은 후의 반응이 재미있다. 7인의 탈출에 남철이 나오고 비교적 좋은 녀석이라 기쁘다. 모든 게 맛있을 것 같아. 한밤중에 보면 위험하다. 모든 이야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삼스럽게 한국 드라마가 재밌어져서 요즘 한류에 빠져있다. 처음에는 또 셰프가 타임슬립하는 개인가라고 생각했지만 보기 시작하면 재미있고 매주 기다리고 있는 드라마. 시청 중 스토리가 최고로 재밌는 것은 물론이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미남 파라다이스인 것도 열중하는 요소. 박성훈이라면 그건 그쪽으로도 빠져 있었을 겁니다. 어느 쪽이라도 당연했던 이유로 캐스팅한 사람에게 감사. 공기를 연기하는 이주환이 엄청 미남으로 늪. 역시나 긴 머리를 좋아할지도. 호역의 배우도 이름을 모르지만 장신 꽃미남. 그러니까 에피소드 8화는 미남애로 했다. 전투 중 계속 응원하고 있었다. 유나는 훨씬 귀엽다. 먹을 때의 기분이 CG로 표현되는 것이 매번 재미있고 적도 아군도 관계없이 감동해버리는 것이 좋다. 요리의 광경이라든지 대결 장면이라든지 흑백 요리사를 생각나게 한다. 역시 흑백 요리사에서 착상을 얻은 드라마답게 뭔가 깊어졌다. 숨겨진 맛은 로맨스의 아쉬움을 여기서 감아준 느낌. 현대 영어 유래의 말이라든지 그 시대에 없었던 조미료 사용하는 것도 반응이 즐거워서 웃을 수 있다. 마치게 드라마에서는 인생 드라마가 되었을지도 모를 정도 재밌어서 끝까지 몰입해간다. 망원록도 있고 어떻게 돌아갈지 흥미롭다. OST도 장대하고 박력이 있어. 드라마를 더 북돋우고 있는 것도 역시 한국 드라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정계 드라마이지만 재밌는 요리를 보면 두근두근하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이 장르의 로망 판타지 전개가 눈에 띄지 않지만 로맨틱 코미디로 재밌습니다. 연애면은 이미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특별한 곳은 없습니다만 요리의 장면이나 시식의 장면이 상당히 뜨겁고 독특하고 재미있다. 기시감이 넘치지만 로맨틱 코미디의 타임슬립, 츤데레 왕, 음모 등으로 재미있다. 한국의 역사를 볼 때마다 생각하지만 그 헤어스타일 어떻게 만들까? 1화부터 너무 재미있다. 슈룹 구름이 그린 달빛의 캐스트가 많이 나와서 다시 보고 싶어지네. 특히 상선의 장광씨는 몇 번째의 상선일까 세워보고 있을 정도다. 철인왕후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봐라. 업데이트 기대해. 노부나가의 CF와 같은 드라마. 초반 왕 울적하지만 서서히 귀엽잖아 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매번 시식 장면과 연출이 너무 좋다. 주말마다 최신화 추가되는 게 기대돼요. 재미있다. 시간여행을 가서 왕에게 요리도 해주고 요리 대결도 해주고 보고 있으면 먹고 싶어지고 요리 실력도 조금 늘 것 같다. 시즌2 기대된다. 맛의 표현이 적 아군 관계없이 너무 표현으로 맛있을 것 같고 재미있고 귀여운.
스토리 설정이라면 재탕적이라 별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역시 한류, 회를 쫓을 때마다 조마조마하게 만든다. 잘 만들어져 있다. 주역인 두 사람은 매력적, 코미디 요소가 많은 것이 질색인 나에게도 재밌다. 왕이 멋있다. 앞으로 4화 만에 끝나는 것은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든다. 빨리 명나라와의 대결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 재밌습니다. 왕도 멋집니다만 단지 이 배역이 박성훈이라면 하고 생각해버립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봅니다. 타임슬립 시대극 코미디 박성훈이 캐스팅됐다는 폭군. 보고 싶구나. 박성훈은 굉장히 코미디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이코패스로 미식가에서 츤드레인 왕. 와, 맛있겠다. 먹고 싶다. 배고파. 승부의 결과가 마음에 걸린다. 만약 일본 드라마를 많이 보는 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일본 드라마 진의 셰프 러브 코미디 버전인가요? 맛있을 것 같은 음식이 많이 나와요. 젊은 세대에게 신선한 연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대 불문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타임슬립물이고 취향도 가벼우면서 캐릭터가 탄탄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드라마입니다. 좀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요즘 재밌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았다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아마 빠짐없이 밝은 기분이 될 거야.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설정이지만 타임슬립 로맨틱 코미디는 언제든지 흥미롭습니다. 환생물은 생리적으로 무리이지만 타임슬립물은 최고야. 현대의 3스타 셰프가 타임슬립해서 현대 요리로 조선왕조 사람들을 미로되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폭군이 절대 미각이네요 라는 것이 역시 한국 드라마. 아직 전체 방송이 되지 않는 걸 시청 도중에 알고 지금 너무 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제가 날뛰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의 시청률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 유나의 코미디에 느낌이 많이 나서 토 일요일 밤에 편하게 보기엔 확실히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맛있는 사람이 매번 좋은 얼굴을 하고 왕도 좋은 얼굴로 먹기 때문에 봐서 기분이 좋다. 조재훈씨 상당히 좋은 배역이구나. 하지만 언제나 악역, 더 좋은 역할을 보고 싶다. 2025년 가을 첫 번째 빠져있는 작품일지도. 박성훈이 강판한 대신에 최민군이 구원 등판했지만 한국에서도 칭찬받고 있고 정말 어울리고 있다. 유나가 어쨌든 귀엽다. 코미디 연기에 빠져있다. 나오는 요리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 먹고 싶어진다. 이채민군은 폭군이지만 주인공과 만나 역사가 바뀌는지 궁금한다. 2화까지 시청. 1화가 1시간 20분이기 때문에 볼 때까지 허리가 아팠지만 재미있다. 왕과 지연의 싸움이 좋고 지영의 표정이 풍부해서 더 좋은. 요리를 먹는 연출이 많아갖고 최고다. 7회까지 시청. 자주 있는 타임슬립물이지만 시극의 소마처럼 요리를 먹고 감동하는 연출이 재미있다. 결국 웃어버리는 요리 대결의 장면이 매우 재미있고 좋다.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유나가 너무 멋져서 처음에 엄청 웃었다.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화면 너머로 맛이 상상이 될 정도로 맛있어 보이는 밥들. 현대의 요리 기술을 과거 조선에서 살리면서 서바이벌 로맨스로 가는 이야기였다. 목숨을 거는 조마조마한 상태와 폭군이 유나의 병마 같은 매력에 빠져있는 것이 재미있다. 계속 기대된다. 하지만 보보경심녀의 아유처럼 현대로 돌아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슬픈 전개가 될지 해피엔딩일지 예상할 수 없어. 폭군시대의 이야기에 비해 코미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다. 스토리도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앞으로 폭군과의 이별은 있을 거야.
배우들은 이야기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주인공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왕족 캐릭터를 위엄과 연약함을 동시에 소화해냈습니다. 그의 코믹한 타이밍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완벽했습니다. 여주인공 역시 매력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이고 재치 넘치며 은은한 강인함을 지닌 그녀는 두 사람의 케미를 더욱 현실감 넘치고 재미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멋진 시리즈예요. 임윤아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정말 멋지고 남자 주인공도 완벽해요. K드라마를 처음 보신다면 폭군의 셰프부터 시작하세요. 줄거리가 재미있고 따라가기 쉬우면서도 맥락과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해요. 한국 드라마의 강점 중 하나는 평범한 소재를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재로 풀어내는 거예요. 요리에 기반한 사극인데 정말 훌륭해요. 재밌고 유익하고 흥미로운 드라마예요. 연기, 연출, 의상, 조연까지 훌륭하고 액션, 미스터리, 로맨스, 궁중 음모, 판타지, SF까지 다채롭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예요. 폭군의 셰프는 매해 다음 회가 기대되는 웰메이드 드라마입니다. 유나는 뛰어난 표현력과 요리 실력으로 빛을 발하고 이채민은 왕력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특히 눈빛 연기는 정말 강렬합니다. 두 사람의 케미가 정말 좋아서 다음 작품에서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정말 좋아요. 요리와 고대 역사 그리고 그들의 관습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채민이 연기는 정말 훌륭해요. 이번 생도 잘 부탁해에서 봤는데 정말 멋진 배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인 환원에서 이채민이 조연을 맡은 게 아쉬웠어요. 멋진 배우들이 나오는 다른 영화들도 기대돼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에서 이 드라마는 계속해서 인기를 얻으며 순위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나오는 넷플릭스 순위에서 이 드라마는 과연 웬즈데이 시즌2를 넘어 전세계 통합 1위에 오를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